캐나다의 한 초등학교 점심시간, 캐나다인 여학생이 한국 학생에게 소리치며 "그건 뭐야? 너무 징그럽잖아." 라고 기겁을 하는데요. 주변 학생들도 놀라며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여학생 한 명이 갑자기 쓰러지는데요. 학교 정문으로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로 인해 학교는 발칵 뒤집혔어요. 도대체 어떤 음식을 보았길래 아이들이 기겁하고 놀라 소리치며 달아나는 걸까요? 캐나다 밴쿠버의 한 맘카페에서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와 한국에 대한 얘기거리로 끊이질 않습니다. 대체 밴쿠버에서 무엇 때문에 한국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밴쿠버를 뜨겁게 달구었던 한국의 학교 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인 밴쿠버는 왜 한국을 그토록 부러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 살고 있는 애기 엄마, 애비 윌리엄스입니다. 저는 올해로 11살이 되는 사랑스러운 딸, 엠마를 키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엠마의 건강 문제가 큰 고민거리가 되었어요. 엠마는 학교를 옮긴 작년부터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급격히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조차 불편해졌고 엠마의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날은 학교의 체육 시간에 참여하면서 달리기를 해야 했는데 체중 때문에 쉽게 지치고 숨이 차서 다른 아이들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았죠. 뚱땡이라며 놀려댔죠. 그날 엠마는 눈물을 흘리며 집에 돌아왔어요. "엄마, 나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묻는 딸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엠마는 체육 시간 후에도 계속 피곤해했고 이는 그녀의 학업 성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진행된 건강검진에서 의사 선생님은 엠마의 비만 상태를 심각하게 여겼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엠마는 건강검진 결과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친구들 앞에서 체중과 건강 문제로 지적을 받으면서 그녀는 더욱 위축되었죠. 엠마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숨소리도 거칠어지는 걸 옆에서 지켜보며 저는 너무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학부모 맘카페 커뮤니티에 이 문제를 상담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식단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모두 힘을 모으기로 했죠. 하지만 문제는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건강한 음식은 맛없다고 여기고 패스트푸드를 선호했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것이 저 또한 학창시절의 정크푸드, 빵과 고기 이것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신선한 채소를 어릴 때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딸에게 강요하고 억지로 먹이는 건 쉽지 않았어요. 엠마와 학생 모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학교 식단부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절실히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학부모 모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일이 점점 커져갔죠. 그래서 결국 학교 전체의 여론도 들끓게 되었어요. 결국 학교에서 학부모 대책위원회가 열렸고 학교에선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중단했던 열린 요리 수업을 다시 재개해 보기로 결정했어요. 사건은 바로 학교에서 열린 요리 수업에서 벌어졌어요. 딸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밴쿠버의 작은 마을에 위치하지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매월 여러 나라의 요리를 소개하는 특별한 수업이 있기로 오래전부터 유명했죠. 올해는 한국 요리를 소개하기로 했고 한국인 학부모 이수진 씨가 특별 강사로 자원해서 김밥을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저와 엠마는 1년 전에 악몽이 되살아나는 것만 같아 아시아 수업이 극도로 싫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엠마가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의 사건이 생각났기 때문이죠. 1년 전 중국인 밍밍이라는 친구가 엠마에게 도시락으로 장난을 쳤어요. 엠마는 처음에 꼬치구이인 줄 알고 호기심을 갖고 밍밍의 도시락을 쳐다보며 가까이 다가갔는데 깜짝 놀라서 그만 뒷걸음 치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엠마가 본 건 닭발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계란처럼 생겼는데 검정색이고 마치 썩어있는 음식처럼 보였죠. 그것은 삭힌 오리알 피단이었어요. 엠마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교실을 벗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밍밍은 엠마의 반응에 신기해하며 닭발을 손으로 들어 엠마에게 보여주고 오리알 피단을 한 입 빼어 먹었어요. 엠마는 결국 쓰러졌고 구급차가 왔죠. 저는 이 사건을 잊지 못해요. 우리 아이가 무엇 때문에 쓰러졌는지 확실히 알 순 없었지만 그 후로 저와 엠마는 아시아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모두 다 같은 줄만 알았으니까요. 어쨌든 요리 수업은 시작되었어요. 수진 씨는 두 아이의 엄마로 이민 온 지 5년이 지났어요. 그녀는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했고 김밥은 그중 가장 손쉬우면서도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었어요. 김밥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도 되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수진 씨가 밝게 인사하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과 불안감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죠. 특히 엠마는 별로 내켜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그녀는 평소 채소를 좋아하지 않았고 바다 냄새가 나는 김은 더더욱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수진 씨는 김밥의 역사와 한국에서의 의미를 간단히 설명한 후 아이들과 함께 김밥을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수진 씨의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 눈이 반짝였죠. 여러분, 김밥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김밥은 한국에서 아주 인기 있는 음식이에요. 지금부터 김밥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중요한지 재미있게 이야기해 줄게요. 옛날에 한국의 조선시대에는 사람들이 보자기밥이라는 음식을 먹었어요. 보자기밥은 커다란 잎사귀에 밥과 반찬을 싸서 먹는 음식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바다에서 나는 김으로 밥을 싸기 시작했어요. 김으로 싸니까 더 맛있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으로 싸서 만든 밥, 바로 김밥이 생겨났답니다. 김밥을 만들 때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재료를 준비하고 함께 만들고 같이 나눠 먹어요.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한 추억이 되고 서로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죠. 오늘날 김밥은 아주 다양해졌어요. 참치김밥, 치즈김밥, 김치김밥 등 여러 종류의 김밥이 있고 채소만 들어간 김밥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자신이 좋아하는 김밥을 찾을 수 있답니다. 김밥은 한국의 맛과 문화를 잘 보여주는 음식이에요. 이렇게 재미있고 맛있는 김밥 한번 직접 만들어보고 먹어보면 어떨까요? 학교 교실에 아이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아이들이 빠져들다니. 뒤에서 지켜보는 담임 선생님도 숨죽인 채 수진 씨의 말과 손짓에 푹 빠져들었죠. 수진 씨는 먼저 밥에 소금과 참기름을 넣고 섞는 법을 가르쳤어요. 아이들은 서로의 손에 묻은 기름기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어요. 모든 재료가 준비되자 수진 씨는 김밥 말기를 시범 보였어요. 먼저 김 위에 밥을 얇게 펴고 그 위에 준비한 재료들을 올려요. 그리고 단단하게 말아야 해요. 그녀의 설명을 듣고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들은 너무 꽉 말아서 김이 찢어졌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 헐렁하게 말아 재료가 쏟아졌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서로 도우며 웃음을 잃지 않았죠. 김밥이 완성되고 이제 시식할 시간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자신이 만든 김밥을 바라보았어요. 엠마도 긴장된 표정으로 김밥을 들어 올렸죠. 모두가 함께 하나, 둘, 셋을 외치며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처음 한 입을 베어본 아이들의 표정은 다양했어요. 어떤 아이는 생소한 맛에 놀랐고 어떤 아이는 익숙하지 않은 식감에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엠마는 김밥을 씹다가 잠시 멈췄어요. 입 안에서 퍼지는 다양한 재료의 맛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은 점점 김밥의 맛을 음미하기 시작했어요. 신선한 채소와 고소한 밥, 짭짤한 어묵과 바삭한 김의 조화가 입안을 즐겁게 했죠. 엠마도 처음의 불편함을 이겨내고 김밥을 다시 한번 베어 물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점점 밝아졌고 곧 친구들에게 생각보다 맛있어 라고 외쳤어요. 아이들은 서로의 김밥을 나누어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수진 씨는 아이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기뻐하며 다음에는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을 소개해 줄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학교가 끝난 후 엠마는 집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나 오늘 학교에서 김밥 먹었어. 정말 맛있었어. 엠마는 눈을 반짝이며 엄마에게 자랑했죠. 그리고 있잖아. 한국 음식 진짜 최고야. 저는 딸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어요. 그래? 그렇게 맛있었니? 엠마가 채소를 싫어하는 걸 무엇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딸아이의 모습에 감동한 나머지 맘카페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어요. 우리 딸이 학교에서 한국 음식 김밥을 먹고 너무 맛있어 했어요. 김밥 만드는 방법을 배워보고 싶은데 혹시 좋은 레시피나 팁이 있을까요? 글이 올라오자마자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다른 엄마들은 각자 김밥을 만드는 방법과 팁을 공유하며 제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죠. 김밥 정말 맛있죠? 다양한 재료로 변형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좋아해요. 우리 집도 김밥 자주 만들어요. 특히 소풍 갈 때 최고예요. 저는 댓글들을 읽으며 김밥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커졌어요. 여러 가지 레시피와 팁을 참고해 엠마와 함께 김밥을 집에서 만들어 보기로 결심했죠. 주말이 되자 엠마와 함께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들을 사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엠마와 함께 김밥을 만들었어요. 엠마는 엄마와 함께 김밥을 만들면서 한국 음식에 대한 흥미를 더 키웠어요. 엄마, 다음에는 한국의 다른 음식도 만들어 봐요. 엠마는 즐겁게 말했어요. 저는 딸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너무 뿌듯해 눈물이 나왔어요. 몇 주 후, 저는 결국 수진 씨와 만나게 되었어요. 수진 씨를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수진 씨는 환하게 웃으며 안녕하세요. 애비 씨. 엠마가 김밥을 좋아했다니 정말 기뻐요. 김밥 만들기를 즐겼다니 다행이에요. 망설이다가 수진 씨에게 물었어요. 수진 씨, 혹시 김밥 외에도 다른 한국 음식을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고 싶어요. 수진 씨는 몸매도 좋고 정말 예쁘신데 혹시 한국 음식을 먹어서 그런가요? 수진 씨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한국 음식은 건강한 재료로 만들어져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해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볼까요? 애비는 반가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요? 너무 좋아요. 엠마도 새로운 음식을 배우는 걸 좋아할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수진 씨와 다른 맘카페 사람들을 집에 초대했어요. 집은 아늑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고,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어 있었죠. 모두가 모여 환담을 나누던 중, 수진 씨는 떡볶이를 만드는 시연을 시작했어요. 수진 씨는 밝은 미소로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쌀떡, 어묵, 채소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추장까지. 고추장을 꺼내자마자 방 안에 있던 외국인 엄마들은 그 강렬한 빨간색에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바로 고추장이에요. 수진 씨가 설명했어요. 매운맛을 내는 한국의 전통적인 양념장이죠. 그녀가 고추장을 꺼내자마자 방 안에 있던 외국인 엄마들은 그 강렬한 빨간색에 살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중국인 엄마 리샤가 손을 들고 말했어요. 잠시만요. 수진 씨, 고추장이 한국 전통 음식이라니요? 사실 고추장은 중국 음식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수지는 당황스러워하며 리샤를 바라보았죠. 무슨 말씀인가요? 고추장은 분명히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된 소스인데요. 리샤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제가 알기로 고추는 원래 중남미에서 유래된 후 명나라 시기에 중국에 처음 전해졌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고추를 사용해 다양한 발효 소스를 만들었죠. 이 중 하나가 고추장입니다. 조선시대 때 중국에서 고추장 제조법이 한국으로 전해진 것이죠. 수지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렇지만 한국에는 고추장을 사용한 전통 요리들이 많고 고추장은 한국의 중요한 발효식품입니다. 우리 문화와 깊이 연결되어 있죠. 리샤는 여전히 단호했다. 물론 지금은 한국 음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중국에 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중국의 도시 마을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고추장과 비슷한 소스를 만들어 왔어요. 그 증거로 옛 중국 문서에도 고추를 사용한 발효 소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안녕하세요 수진 씨, 리샤 씨. 저는 일본인 히비키입니다. 방금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껴서요. 사실 저도 고추장에 대해 조금 알고 있어서 제 의견을 나누고 싶어요. 리샤는 고개를 끄덕이며 히비키를 바라보았다. 좋아요. 히비키 씨,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히비키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리샤 씨, 당신이 역사학을 전공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추장이 한국 전통 음식이라는 근거도 분명히 아실 것 같아요. 고추장은 조선시대 중기부터 한국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고추장 제조법은 동의보감과 같은 오래된 한의학 서적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샤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저는 고추가 중국을 통해 한국에 전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어요. 히비키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물론 고추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다는 점은 역사적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고추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 고추장은 한국의 기후와 환경, 그리고 문화적 배경 속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발효 기술과 조미료 사용 방식은 중국과는 다릅니다. 이로 인해 고추장은 한국 고유의 맛과 특성을 갖게 되었죠. 수진 씨는 히비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히비키 씨 말씀대로 고추장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전통 음식입니다. 그 고유한 맛과 풍미는 한국 음식 문화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리샤는 히비키와 수진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한 후 미소 지었어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 고추장이 한국에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고추가 중국을 통해 한국에 전해졌지만 고추장이 한국에서 독자적인 전통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는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겠네요. 자칫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듯 싶었지만 리샤는 수진 씨의 설명에 인정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엄마들도
고추장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눈치였죠. 수진 씨는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쌀떡과 어묵, 채소들을 넣고 고추장과 무엿을 섞어 매콤달콤한 소스를 만들었어요. 냄비에서 맛있는 향이 피어오르자 처음에는 불안해하던 엄마들도 점점 호기심을 보였죠. 저는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자주 갔어요. 수진 씨가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떠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래서 떡볶이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음식이에요. 떡볶이가 완성되고 수진 씨는 모두에게 맛보라고 권했어요. 저와 다른 엄마들은 조심스럽게 한 조각씩 집어 먹어보았어요. 처음에는 매운맛에 놀랐지만 이내 매콤달콤한 소스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했죠. 와, 이거 정말 맛있어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매울 줄 알았는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아주 맛있어요. 리샤도 한 입 먹어본 후 놀란 듯한 표정을 지우고 미소를 지었어요. 매운데 정말 맛있네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수진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이렇게 매운맛에 익숙해지면 다른 한국 음식도 도전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비빔밥이나 김치찌개를 만들어 볼까요? 다른 엄마들과 웃으며 동의했어요. 그때 수진 씨는 하나의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어요. 사실 떡볶이에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추억이 하나 더 있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된 계기도 떡볶이 때문이었거든요. 모두가 흥미진진한 눈빛으로 수진 씨를 바라보자 그녀는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대학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떡볶이를 먹으러 자주 갔어요. 어느 날 지금의 남편이 테이블에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었죠. 그런데 그만 매콤한 소스가 그의 바지에 튀고 말았어요. 수진 씨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휴지를 꺼내어 그의 바지를 닦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둘이 너무 가까워져서 눈이 마주치게 되었죠. 그 순간 우리 둘 다 얼굴이 빨개졌어요. 마치 이 떡볶이처럼요. 그게 우리의 첫 만남이었답니다. 다른 엄마들은 웃음을 터뜨리며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만나게 된 거군요. 네. 수진 씨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이후로 우리는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고 결국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떡볶이는 우리 둘에게 아주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 엠마와 한국 음식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어요. 맘카페의 다른 엄마들도 한국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밴쿠버의 작은 동네에서 한국 음식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즐거운 이야기가 계속되었죠. 그리고 멈출 수 없었어요. 엠마를 키우는 한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젊은 시절의 영양학을 다시 공부하고 한국의 급식 문화를 벤치마킹하기로 결심했어요. 이를 위해 저는 수진 씨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수진 씨는 열렬하게 저의 꿈을 응원했고 한국의 급식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수진 씨가 졸업한 한국의 중학교로 함께 방문하여 그곳의 급식을 경험하며 생생한 소식을 맘카페에 글과 사진으로 전했어요. 한국의 급식은 영양적으로 우수하며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심어주고 있었어요. 풍부한 식사를 통해 학생들은 학업과 체력 모두의 이로움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어요. 하지만 캐나다 밴쿠버의 현실을 생각하며 걱정스러운 마음도 컸어요. 밴쿠버의 학교들은 아직까지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 학생들은 공부에 전념하는 동안 영양 균형을 맞추기 어려웠고 식사를 챙겨 먹지 못한 채 공부에 몰두해야 하는 현실이었죠. 그렇게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수진 씨와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캐나다 밴쿠버의 학교 급식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어요.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하는 방법을 고민했죠. 또한 학교와 지역 사회 단체, 정부, 기관 등과 협력하여 급식 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어요. 수진 씨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급식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를 촉진하기 위해 열정을 쏟기로 결심했어요. 수진 씨와 함께 한국의 급식 문화를 더욱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자국의 학교 급식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함께한 시간은 둘 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저희 노력은 더욱 현실적인 것으로 다가왔어요.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캐나다 학교의 급식 프로그램 도입과 학생들의 건강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엠마는 더 이상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지 않으며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큰 성과였고 우리는 앞으로도 서로 도우며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나라의 급식의 위상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캐나다 또한 한국처럼 학교 급식이 올바르게 도입되어
미래를 이끄는 학생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를 위한 투자는 계속되어야 하며 함께 노력하여 캐나다의 학교 급식이 더욱 발전하고 학생들의 미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즐겁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이상 꿀감동TV였습니다.